안녕하십니까. 암과 삶을 잇는 2022 학부모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의 진행을 맡은 서동중학교 교사 김연진, 아양초등학교 교사 고태용입니다. 네, 앞서 계속해서 시청하신 영상은 우리교육청에서 제작한 학부모 자녀교육 콘텐츠 학부모를 위한 러브레터와 마음이 자라는 소중한 선물 학부모 아이 러브레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온라인 안에서도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대구 학부모 교육에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다른 컨텐츠들과 함께 탑재되어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도 대구 학부모 교육을 검색하시면 여러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강연 이외에도 학생들의 어떤 진로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중, 고교, 대학 진학 정보와 진로 심리 검사 등 유익한 정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도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학부모 역량개발센터라는 곳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그곳에서 학부모 진로 진학 지원 아카데미를 대면 강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보시고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육청 학부모 아카데미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강연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 소개를 교육감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오늘 학부모 아카데미 제2강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여기까지 막 느껴집니다. 갑자기 더워집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은데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자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는 모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과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IB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춰서 배움에 즐겁게 몰입하는 평생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IB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진짜 공부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김연진 선생님이 서동중학교에서 IB를 가르치기 때문에 고개를 많이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가 자신감과 주도성을 갖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실 텐데요. 우리의 고민에 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 오늘 강연은요. 네, 기대하시죠? 메타버스 시대에도 걱정 없이 내 아이 키우는 법을 주제로 청도 중앙초등학교 엄명자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엄명자 교장 선생님은요, 교육학 박사이시고요, 두 딸을 이미 키우셨고, 우리 선배 엄마이죠. 오랜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요, 요즘 유행하는 거리두기, 초등엄마 거리두기 법칙이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거리두기 표현을 사용해서 부모와 아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과잉 열정으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는 부모와 아이에게 자유권을 주고 스스로 생각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현명한 부모, 그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어디까지 멈춰야 될까? 부모가 자녀의 삶에 똑똑하게 개입할 수 있는 노하우, 그 방법이 중요한데요. 기대가 되시죠? 오늘 우리 강의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현명한 거리두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스스로 그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교육청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게 있어서 가장 먼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장선생님, 아까 여기 무생법인님께서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도 해주셔 하셨는데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거리두기와 같은 의미인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맞을까요?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거리두기와 같은 의미인지 완전히 이 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철학적인 맥락에서는 조금 거리두기라는 것은 좀 물리적인 것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믿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심리적인 지지해준다든지 이런 것이니까 그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심리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돼 있겠지만 마음에서 조금 객관화를 시키는 거 우리 아이들을 뭐 조금 더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건 물론 뭐 또 같은 경우도 네네. 좀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조금 완전히 또 똑같은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네네. 사실 유리벽을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그 그쵸. 선생님. 그런데 가끔은 아까 댓글에도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른다. 이건 또 유리벽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유리벽을 세워서 감정은 불리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네, 그렇죠. 비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딸 둘을 키우면서 저는 그 내용을 좀 잘 실천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좀 거리를 두고 심리적인 거 아니면 이런 감정적인 것은 차단을 하지만 아이와 늘 함께 있다는 심리적인 거리는 늘 가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항상 그 사랑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물론 아이를 믿어주고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을 한번 안아보자,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아니면 뭐 하이파이브라도 해서 아이들이 항상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인 또 이런 거리감은 또 가까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거의 퇴임을 앞두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드님이 다 장성하셔서 이제 아주 직장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드님이 집에 오시면 안아주신대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들이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안아주기는커녕 이렇게 잘 때만 손을 만질 수 있어요. 잘 때만 이제 깨울 때 손을 만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가 좀 머쓱해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랑 고백, 전화기, 문자로 오늘 즐겁게 보내, 사랑해 이런 것들 답이 없더라도 네, 보내보시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도 네. 해봐야겠어요. 또 집에 칠판 네.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아이가 또 혼자 또 아이들이 요즘은 학원 갔다 오고 혼자 뭘 먹고 챙겨 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희 딸도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혼자 밥 챙겨 먹고 뭐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팠었는데 저희들이 그 편지를 이제 작은 칠판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오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응원 편지라든지 적어도 좋고 보드마카로 적어도 좋고 아니면 또 자석으로 붙인다든지 해서 항상 우리 가족이라는 거 항상 끈끈한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 그러면 제가 또 미리 사전에 주신 질문 한번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그 강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웃으시면서 소통도 잘 해주시고 하시는데 부모님들께서 짜증 거 없이 아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짜증을 안 내는 거 네네네. 말씀이죠. 그거 이제 돌을 닦으셔야죠. 돌을 닦는 방법. 네, 돌을 닦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작은 사소한 어떤 감정 표현에도 아이들은 굉장히 휘몰아치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화도 많이 내고 좀 부족한 엄마였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 스스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성찰해 가고 이제 진짜 저도 돌을 좀 많이 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 것들. 물론 애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뭐 도덕적인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가 심리적으로 조금 뭐, 그런 게 있을 때 저는 좀,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을 안 하고 일부러 차단을 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네, 아이도 알 것 같아요. 알아요. 그쵸? 네네, 알아요. 네네. 엄마의 노력을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정말 대단해. 나는 지금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런 칭찬을 우회적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개입하고 간섭하기는 너무 쉬운데 맞습니다. 이걸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디지털 창의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메타버스 시대, 미래 사회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미디어 매체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또 저희 학교 현장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쇄 매체, 글이나 어떤 이런 거를 해독하는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정말 네네. 실감을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놓칠 수는 없는데 이 인쇄 매체, 즉 글로 읽는 문해력을 좀 떨어뜨리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진짜 제가 공감을 해요. 그 제가 예전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 속도도 이제 나중에는 너무너무 빨라지고 그 해독하는 능력도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디지털 하는 그 디지털 기기를 만지는 횟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SNS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소통을 하니까 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몸으로 체득을 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많이 하고 책을 보면 집중력이 확실히 흐려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하냐면 할당제처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책은 뭐 몇 페이지 아니면 뭐 몇 시간을 읽는다 이런 좀 할당제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위안이 되고 내가 이렇게 너무 디지털 매체만 갔을 때는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너무 이제 디지털 뭐 창의력 좋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고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것, 단어의 해독 능력이라든지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뭐 책 읽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요즘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가장 잘하는 방법은 돈 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뭐 책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교구 사주고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줘.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교육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30분이면 30분,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정도를 아주 질적으로 아이와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질을 아니면 시간적인 투자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집에 들어오시면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너무 진짜 널브러져 있어서 너무 힘든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그 최고 우선을 우리 아이들한테 30분 같이 놀아주기, 30분 책 읽어주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강의 때도 이분께서 이 질문 주셨는데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조부모로서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더욱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를 대할 때 좀 더 중요한 것과 뭐 유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부모의 세대하고 또 이게 조부모의 세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부모님의 세대의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재단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 정말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 아, 우리 시대에서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눈높이를 좀 맞춰서 유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유연함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라고 하시지만은 조금씩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요즘 많은 그 뭐 사이트 아니면 그 네트워크 상에서 공부하는 모임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모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조부모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부모님께서 항상 그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케어하고 또 어떻게 했다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들을 같이 응원해주고 아이고 우리 할머니 너무 멋진 할머니입니다라고 막 응원해 주시고 또 거기서 또 문제점 같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해답을 또 해답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조언 좀 이렇게 해드려서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육아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님도 같이 우리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복되는 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궁금했던데 아까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부모인 나를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게 하려고 한다. 네네. 네,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최후의 보루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걸 딱 떠올려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뭔가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그게 안 떠올려질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믿음을 준다고 줬는데 애는 그걸 믿음으로 못 느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혹시나 믿음을 주는 부모라고 아이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네, 소통을 많이 하셔야죠. 네, 소통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조금 아이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심이 통하고 전해질 때 부모와 아이의 믿음이 생기고 그 관계가 라포 형성이 잘 돼서 더 관계도 좋아지고 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나 하는 것을 마음에 든든하게 가질 때 세상에 나가서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좀 우리 부부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저 남편은 그 우리 아이들도 좀 학원도 좀 다녔습니다. 이렇게 학원 다닐 때 저는 좀 너무 장학사도 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학원도 태워다 주고 오며 가며 이야기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럼 지금 뭐 힘든 점은 뭐야? 그럼 엄마 아빠가 뭘 좀 도와주면 될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전 좀 실망했는 게 뭐냐면 딸이 나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잘 됐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나는 아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내가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이게 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 학원에 태워 오면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면서 참 힐링을 많이 했다 힘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약간 좀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대화나 소통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희가 또 아까 이제 학습 얘기가 또 학습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주도성과 더불어 뭐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습관 이런 거를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네. 혹시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좋은 학습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집중을 못하는 친구는 일단은 이제 그거 짧게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짧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을 잘 못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1시간 수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줄이가 틀리고 너무 괴롭죠. 그랬을 때 뭐 가정에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 문제만 풀어보자 했을 때 야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우리 딸 너무 잘했어 최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역할이 돼서 좀
그 수행 능력이 좀 생겼을 때는 그럼 오늘 5문제 해볼까? 하이파이브 딱 하고 그래 오늘 5문제 해보자. 그래서 했을 때 막 매겨주면서 야 우리 아들 5문제나 했네. 이렇게 자기가 작은 성공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습관이 나중에는 이 엉덩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좀 어른이지만 처음에는 독서하는 것이 사실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것을 늘리니까 정말 저는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는 1시간 이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 400페이지다. 요거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정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늘려가는 것을 좀 많이 권하고요. 그다음 부모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원 보내놓고 내 할 일 다 했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슬퍼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또 어떤 뭐 과외생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학원생님한테도 이야기할 때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하는 것을 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학원 보내고 뭐 하는 거 그 역할이 아닙니다. 네, 네. 네. 지금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라고 꼭 얘기해 줘야겠다. 학원 다녀오는 딸에게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해줘야겠어요라고 막 올려주시는데 가슴이 약간 뭉클해요. 근데 네. 저도 보면서 아까 전에 저에게 위로를 또 응원을 주신 부모님도 많으셨지만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과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마음 이 자체가 맞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배우는 부모님이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주도성, 배움을 즐겨라, 그리고 디지털 창의력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교사 입장에서 배움을 즐기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늘 고여 있는 물보다는 좀 새로운 게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창의력 저는 이게 좀 무섭거든요. 네. 네, 부모님들이 이거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면 당장 지금 하나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어떤 디지털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검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뉴스 중에 요즘 어떤 거 말씀해 있을까요? 주세요.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저는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아직 우크라이나가 떠오르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죠. 그러면 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주제어를 넣고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크라이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자기가 검색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좀 전에 봤는데 네. 어린 자녀가 폭탄이 떨어져서 애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슬퍼하는 장면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엄마인 저는 그 자녀를 잃은 아빠의 그 심정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진짜 우리가 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빨리 전쟁이 끝나서 평화로운 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면 또 아빠는 또 어떤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네.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경제 네. 어려워진 네. 이야기도 이어가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오른 이유도 뭐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들여오는 어떤 그런 곡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러시아 관련된 수출 수입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엄마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은 뭘 할까요? 네, 저희 딸 요즘에 그 네. 댄스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네. 네, 걸그룹들 댄스 열심히 검색해서 하루 종일 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걸그룹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아이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그 걸그룹에 누가 있는데 누가 뭘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아예 눈높이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관심은 좀 없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버의 그 프로젝트 리더인 이세연 리더님께서 자녀가 지금 딸이 6학년인데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여쭤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부터 할까요? 하니까 검색해보라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가 이런 전체적인 통찰력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진로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아니 검색 말씀하셨어요. 하나로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검색한다고 핸드폰 들고 있으면 검색할 게 뭐가 있다고 하니 이랬는데 하게 둬야겠어요. 같이 네,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마지막 네. 질문으로 저희 아까 부장 선생님 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 행복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행복한 부모가 되셔야 되죠. 네, 아이들은 부모의 행복을 먹고 자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싸움을 했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싸우는 것이 실제로 그 원인이 아이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이는 이렇게 숨죽여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제 책에서도 제가 고백을 정말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예전에 남편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웠던 이유가 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정말 다 해주고 진짜 행복을 정말 다 막 쌓아내서 해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결혼했으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아,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싸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남편의 삶과 내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남편의 성격과 내 성격도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나의 삶도 존중해주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좀 그게 타협이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행복해지니까 여유로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남편이 조금 미운짓 해도 아, 그렇지. 아, 이것을 좀 내가 마음이 넓어지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뭐 짜증나는 거 있어도 표현 잘 안 하고 그냥 조금 지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정이 너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걱정이나 불안이나 또 내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칸막이 하듯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이건 걱정할 거 없어 라든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딱딱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행복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정말 행복이 너무- 느껴져서 네. 네, 저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이 행복 에너지가 막 정말 전달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그 말의 어떤 무게감과 너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답변이 좋고 막힘없는 답변까지 이렇게 많이 댓글들 남겨주고 계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우리 대구 학부모님들께 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학부모 여러분, 진짜 반가웠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딸 둘도 다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너무 잘 자라서 지금 성인으로 이제 잘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 하면은 뭐 저희 집 같고 고향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부모님들도 좀 노력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는 정말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같이 공부하고 유연성 있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아이와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엄명자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자로도 발송되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자신감 있게 홀로 서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자녀와의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명한 거리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아이를 향한 믿음과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들으셨다시피 부모님께 들으면 힘나는 말, 그리고 들으면 상처되는 말,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셨다가 힘나는 말들 하루에 한 가지씩, 한 번씩 아이들에게 해주면 어떨까요? 아마 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돌아왔을 때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우리 아이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암과 삶을 잇다 학부모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